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학 연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영학의 발달 이론, 그리고 기업의 형태론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그 경영학 교과서를 보면 그 여러 가지 형태로 경영학의 시대적 발전사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책을 보면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영학이 그때는 이제 고전 경영학으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행동론적 경영학, 그 다음에 계량 경영학, 시스템적 상황 적합적 경영학, 그리고 자원 중심적 경영학, 이런 형태로 발전한 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고전적 경영학에서는 그 테일러 시스템이라든가 포드 시스템, 관리 원칙론, 요건 페이올이죠. 그 다음에 베버의 관료적 조직론, 이런 경영학 이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과학적 경영학에서는 인간관계론이라든가 조직행동 이론, XY 이론, 조직 시스템 이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과학적 경영학에서는 계량 경영학이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 경영학에서는 시스템 이론과 상황 적합 이론, 이런 것들이 속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고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이제 경영학이 시작될 때는 생산 관리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뭔 말이냐 하면 그때는 생산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이슈였어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팔렸기 때문에 물건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중요한 그런 시대였죠. 원래 그 경제학의 처음 시조라고 하는 애덤 스미스라는 영국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국부론에 그 생산 관리의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는 분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애덤 스미스는 그 옷핀, 여러분들 아래에 보면 요 옷핀 보이시죠? 이 옷핀을 만드는 제조업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작업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교육도 받지 않고 기계 사용법도 모르는 이런 노동자에게 핀을 만들라고 한다면 하루에 한 개의 핀도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핀을 만드는 공정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분업, 일을 나누어서 하면 훨씬 많은 핀을 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핀이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핀을 만들기 위해서는 18종류의 공정,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원료인 철사를 늘리고, 그 다음에 바르게 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의 핀에 들어가는 철사만큼 자르고, 그리고 한 부분을 뾰족하게 만들고, 또 머리에 핀 머리를, 요거 이제 핀 머리죠. 핀 머리를 붙이고, 이렇게 18가지의 공정이 핀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18가지의 공정을 10명의 직공이
이제 그러면 10명은 철사를 늘리고 펴고 하는 공정을 맡은 사람이 있고, 또 뭐 자르는 공정을 맡은 사람이 있고, 뾰족하게 만드는 그런 공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핀 머리를 만드는 공정, 그리고 핀 머리를 붙이는 공정, 이런 식으로 10명의 직공이 각각 자기 분야의 공정을 전문적으로 한다면 하루에 무려 48,000개의 핀을 만들 수 있다라는 주장을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하루 한 개 만들기도 힘든 핀을 분업이라는 새로운 공정을 통해서 10명의 직공이 하루 10개 만들기도 힘든데 이제 48,000개의 머리핀을 48,000개의 옷핀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이니까 얼마나 획기적인 그런 주장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국부론의 분업인데, 이 국부론에서 제시된 분업이라는 아이디어가 생산관리의 효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관리의 시대를 누가 열었냐 하면 테일러라는 사람이 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통틀어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기적으로는 21세기 초 1차 세계대전 당시입니다. 그때는 안 그래도 아직은 기업의 그 제품 공급이 부족한 그런 시대인데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 물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1차 대전 당시에 공장의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느냐, 높일 수 있느냐가 큰 이슈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테일러라는 사람이 어떤 공장에서 이제 뭐 간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부여하는 것뿐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양의 물건을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그런 전체를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 일하는 작업자의 동작 연구, 그 다음에 시간 연구, 그러니까 오핀을 18가지 공정으로 나누었듯이 기계를 만들 때 작업자가 어떤 동작을 하도록 그 분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는 시간을 얼마를 주는 것이 적정한지, 이런 그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가 이제 주된 연구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생산에 들어가는 작업자의 동작과 그래서 시간을 최적화하는 관점에서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동작과 시간, 즉 그 같은 속도로 분신처럼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규격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가장 공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과정의 비효율을 줄이고 작업을 이제 통일화하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테일러의 연구 덕분에 최초로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관리 시대의 또 하나가 헨리 포드의 대량 생산 체계인데요. 헨리 포드는 여러분들 포드 자동차, 지금도 이제 미국의 2대 자동차 메이커 중에 하나인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가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는 앞에서 본 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를 연구해서
포드 시스템이라는 독창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포드는 이제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동차 생산 단계를 수십 단계로 나누어서 그 테일러가 했던 것처럼 각 단계의 작업과 시간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드 자동차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훨씬 빠르게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면서 미국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를 처음에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뭐 우리나라도 그 6.25 전쟁 당시에 현대 자동차가 그 포니 이전 단계의 자동차를 만들 때 철판을 두들겨 펴고 뭐 용접을 하고 그다음 외국에서 사온 엔진을 장착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포드가 그 다른 회사보다 훨씬 빠르게 자동차를 생산하기 이전에 그 미국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대장간 수준의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의 수공업으로 자동차를 만들던 시대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시대에 포드가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그럼 대량으로 생산하면 가격이 또 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테일러와 포드의 연구가 이제 경영학의 기초가 되었고, 미국의 각 대학에서 경영대학을 설치해서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이 포드나 테일러의 그 연구에서는 종업원을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나 사회적 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기계로 인식을 해서 거의 기계처럼, 로봇처럼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인간적인 노동자들의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그런 문제점이, 사회적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이런 그 현상을 잘 말해주는 것이 그 무성 영화 시대에 찰리 채플린이 만든 모던 타임스라는 그런 이제 일종의 시대 풍자 영화인데요. 그때 당시 공장 노동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생활했으며 일을 했으며 그런 것이 그런 것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량 생산 체계에서의 경영 이슈가 이제 종업원은 공장이 기계가 아니다. 경영의 관심이